SK하이닉스는 이제 이익률 기준에서도 뭐 더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주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재차 좀 반영을 시켰는데 본장에서 뭐 그렇게 좀 크게 뭐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과연 좀 악재로 좀 보기에는 너무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TP를 올려도 정말 그 가격이 좀 도달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뭐 전쟁의 리스크를 겪고 그죠. 이제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갑니다.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부터 리뷰를 하면서 SK하이닉스 실적까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정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거죠. 57조 2천억인가 그죠? 영업이익이 났었고 이제 또 2분기에 대한 기대도 한 89조 원 거의 뭐 90조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단 지난달 방송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 3개월 추정치, 2개월 추정치, 뭐 방송할 때마다 이 추정치가 재차 좀 바뀌었는데 자구나무 올라갔어요. 네. 그 지난달 지금 방송에서 제가 영업이익 평균 컨센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상향됐다고 하더라도 한 45조 원대 중반만 넘어가도 소위 말하는 좀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상단으로 좀 제시했던 53조 9천억이죠. 53조 9천억을 좀 뛰어넘었죠. 57조가 나와버렸어요. 네네. 그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경이로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1분기 OPM을 한 30%대 미만으로 좀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보더라고요. OP 마진, 영업이익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한 20%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수치 대입을 하다 보니까 43%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당연히 그 눈높이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조적으로 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 컨센이 한 31조 9천억 정도로 좀 형성이 좀 됐는데 처음엔 그랬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정치가 재차 좀 상향된 평균 컨센이 38조로 좀 제시가 좀 됐었고 실적 발표 한 일주일 남기고 증권사 커버 한 4개 정도를 종합해 보니까 다 40조가 좀 넘었어요. 상단이 41조. 저도 40조 넘을 줄 알았어요. 실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주가 반응도 너무 좋았고 일단 삼성전자의 추정치가 상단을 좀 돌파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이익률 기준에서도 뭐 더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뭐 어제 뭐 주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재차 좀 반영을 시켰는데. 근데 37조 6천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컨센이 31조 34조였으면 컨센 뛰어넘는 건데.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40조 안 되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풀이장에서 좀 살짝 좀 밀리다 보니까 이걸 과연 좀 악재로 좀 보기에는 너무 성과가 좀 좋았는데 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오늘 본장에서 뭐 그렇게 좀 크게 뭐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70%대를 좀 돌파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에서 분석됐던 내용이 디램 평균 OPM은 한 80%대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왔고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 영업이익률이 뭐 71.5% 이 부분은 이번에 TSMC가 1분기 OPM이 한 57%좀 60%가 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작년 기준에서 한 70%대 중후반 형성을 좀 했는데 올해 연간 기조는 아무래도 원가에 대한 부담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60%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기조를 보면 사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익률을 모두 다 뛰어넘는 성과를 이번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좀 해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의 뭐 컨센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악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익률이 좀 확인됐던 점들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OP마진이 72%인가 나왔죠?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에서 뭐 사실은 뭐 엄청난 거고 글로벌 기준으로도 보면 이익률이 OP 마진이 되게 높다, 그죠? 그렇죠. 뭐 70%대가 넘은 건 있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요인이냐 아니면 이제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 70%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 현재 영업이익률을 고스란히 잘 유지가 좀 된다.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밸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메모리 사이클이 갑자기 좀 이 가격 상승을 좀 수반하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오래 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가치 반영을 높이는 특히나 뭐 TP를 올려도 정말 그 가격이 좀 도달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인식들이 이익률을 좀 수반을 하면서 이게 그 다음 분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저는 밸류 평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은 외국인 중심의 수급 기조도 이 시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뭐 항상 의심을 합니다. 의구심을 그죠. 그러니까 네. 1분기도 사실 1분기 지나면 이게 소위 그놈의 피크아웃이 아닐까 그죠. 생각을 많이 했는데 1분기 잘 나왔고 지금의 전망은 피크아웃이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은 피크아웃 피자도 꺼내지 마라 그죠. 네네. 계속 좋아진다. 내년까지도 좋아진다는 네. 거. 당장 그러면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너무나 이제 양호한 실적을 지금 내다 네.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재차 좀 바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 추정치를 80조 원대, 90조 원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되니까 130조, 150조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이게 200조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일단 평균적으로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간으로 추정했을 때 293조까지 평균적으로 좀 형성이 좀 됐고요. 네. 최근 커버를 보면 국내에서도 330조를 좀 전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330조에서 상단이 이제 350조까지 좀 제시가 좀 됐는데 네. 해외 IB에서도 역시나 315조에서 320조대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상단에 대한 범위는 330조 이상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에 좀 대비했을 때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180조인데 이건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평균 수치니까 네. 이번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다시 한번 좀 환산을 좀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는 저는 220조 정도로 좀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상단으로 좀 제시될 수 있는 가격은 한 280조 원 이상 정도로 제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내일부터 뭐 증권사 리포트가 막 커버가 좀 나오겠죠.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 기조는 재차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요인은 사실 이제 2분기에 이익 추정치를 정말로 잘 할 수 있을까? 당장 2분기만 좀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57조인데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률을 거의 뭐 90조대 육박까지 좀 그러니까요. 전망을 예. 하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한 2배 정도니까 한 80조에 좀 육박하는 그런 네. 수준까지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근거가 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트렌드 포스트라든가 이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대한 자료를 보면 불과 한 3주 전까지 디램의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40% 정도, 낸드는 한 최대한 60% 정도 가격 상승 기조가 이번 2분기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 트렌드 포스가 다시 한번 해당되는 어떤 전망치를 변경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분기 디램 가격 대비해서는 디램이 한 58%에서 63%, 그 다음에 이제 낸드는 70에서 78% 정도 가격이 이번 2분기에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4월 첫 주차에 대한 동향들 보면 뭐 1분기 대비해서는 한 25%에서 3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일부 이제 현선 물가에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4월 중순에서 이제 말로 이어져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보면 아마 트렌드 포스가 좀 전망하고 있는 뭐 40%대 이상은 이번 2분기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좀 추정치를 보면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출하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왜냐하면 HBM4에 대한 양산이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2분기에 해당되는 공급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이번에는 뭐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 연동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가격 상승 기조 이전에 뭐 PC라든가 일반 서버용 물량들에 대한 공급량들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2분기가 좀 더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히 좀 영업이익 추정치는 1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수준 이상의 상승률을 좀 이번에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는 근거는 이제 가격 상승이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뭐 환율 효과 이런 것도 지금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됐던 게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좀 확인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컨콜에서는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확정 실적 발표에서 해당 내용들이 좀 언급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보는 전망들은 가격 상승폭이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일단 주차별로 이 바뀌어지는 것들, 특히나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고했던 부족분들이 일반 고객사의 적정 재고 비율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가 좀 적정인데 이게 2에서 4주 차로 좀 떨어졌다가 뭐 지난달 기준에서 보면 한 1, 2주 재고로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타이트한 이제 공급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을 받아야 되는 이슈. 여기에서 가격 상승폭을 좀 제한시키면서 단가에 대한 매력도를 좀 높이는 그런 협상들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LTA의 계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은데 이건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뭐 상당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좋아질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뭐 현실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LTA 계약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마 이제 컨콜 이후에도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과 이후의 실적 추정치 그 근거들을 살펴봤고요.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반도체 워낙 좋고 이익 전망치 가격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고정 가격도 뭐 장기 계약도 이제 슈퍼 의리돼 가지고 하는데 가격이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항상 뭐 모든 호황기에서는 항상 이제 이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이제 엔비디아가 GPU 칩의 개발 초기에도 사실 뭐 딥시크 출시되면 뭐 큰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딥시크는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됐죠. 그다음에 그 동안 이제 엔비디아는 GPU의 가치가 더 상향되면서 오히려 이익 추정치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주장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이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것은 사실 뭐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수요 관점에서 보면 고객사가 사실 이 메모리 수급도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가격의 상승 기조가 당연히 좀 올라가다 보면 일단 제품의 이 판가 연동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PC라든가 뭐 IT 기기 같은 특히나 뭐 스마트폰 같은 뭐 지금 현재는 뭐 가격 동결을 좀 했지만 이게 마냥 계속해서 좀 동결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고 차기 모델은 뭐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최소 20만 원에서 뭐 고사양 모델은 한 40에서 50만 원까지 스마트폰 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수요자 그러니까 시장 수요자들에 대한 구매 의욕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일단 뭐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생산의 감소. 그래서 이 부분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타이트한 수급도 좋지만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역시나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가정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죠. 가격의 연동 효과는 그래도 전방 수요, 그다음에 이제 IT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직결 영향들 좀 고려해 보면 레거시 부분에 대한 가격은 무한해서 상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현재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좀 주도하는 게 레거시 부분이 아니라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특히나 GPU 고객사 이외에 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체 칩에 대한 수요가 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수요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갔던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